화려한 조명 아래 최 의원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박성재 변호사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소외된 이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 의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무대 뒤 제어실에 잠입한 민우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작전 시작. 형들 이제 커튼 올릴게. 최 의원의 홍보 영상이 상영되어야 할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차가운 파란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이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진 것은 최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 아이들의 비명과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이 번호로 불리며 정체 모를 주사를 맞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자금 장부 속에 숨겨졌던 인체 실험 보고서와 최 의원, 박성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류들이 거대한 화면에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투사되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환호하던 지지자들의 손에서 깃발이 떨어졌고 수천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단 위의 최 의원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단 위 최 의원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박성재는 급히 가방 속의 USB를 확인했지만 이미 민우가 심어놓은 타이머에 의해 데이터는 파괴되고 복수와 심판의 메시지만이 남았습니다. 경찰과 분노한 시민들이 연단으로 돌진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권력자들은 추하게 뒷걸음질치며 무대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광장의 가장 높은 곳, 인근 빌딩 옥상에서 세 청년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심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해도 그들이 바꾼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태수는 피 묻은 너클을 주머니에 넣으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 새겨진 흉터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듯했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덮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형 이제 우리 진짜 백수된 거야? 준혁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이 도시의 음지에는 아직 청소할 게 많거든. 세 사람은 뒤돌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만 명의 경악하는 함성이 등 뒤에서 멀어져 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고아라는 멸시와 차가운 담장을 허물고 그들은 이제 도시를 지키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낡은 흥신소 사무실 책상 위에 새로운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보낸 이는 알 수 없지만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이 외면한 사건입니다. 당신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뜯으며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최 의원 사건 이후 새 청년의 흥신소, 그림자 시스템즈는 어둠의 세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문틈으로 이름도 주소도 없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영호 구역의 아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사진 속에는 좋기 40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수용소 앞에 일렬로 선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의 손목에는 준혁, 태수, 민우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표식이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진의 배경을 역추적하고 국가기록원을 해킹한 결과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7, 80년대 보랑아 정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가두고 강제 노역과 특수훈련을 시켰던 영호 구역이 실존했다는 기록입니다. 영호 구역을 운영했던 재단의 후신이 현재 대한민국 최대 IT 보안 기업인 이지스 네트웍스이며 이들은 현재 국가통합데이터망 구축 사업을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연고 없는 노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과거 영호 구역의 관리자들이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지워진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최 의원 사건은 예고편이었어. 이번엔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쥐고 흔드는 놈들이야. 법으로는 절대 못 잡아. 사라진 노인들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며 이지스 네트웍스의 사설 특수부대와 도심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이지스 네트웍스가 구축하려는 국가망에 숨겨진 백도어 감시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들이 국민 전체를 감시하려 한다는 계획을 포착합니다. 새 청년은 이제 흥신소 직원을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는 비공식 특수 요원과 같은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림자 속에서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행사장 입구, 최첨단 안면 인식기가 설치된 게이트 앞에 준혁과 민우가 섰습니다. 두 사람은 깔끔한 테크니컬 작업복을 입고 가슴에는 민우가 미리 복제해둔 1급 엔지니어 아이디 카드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떨지 마라. 넌 지금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다. 무전기에 대고 작게 형, 내 손가락은 이미 저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따고 있어. 안면 인식. 통과. 띠릭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을 마시는 화려한 파티장 뒤편. 두 사람은 복잡한 케이블이 얽힌 중앙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해 대표이사가 연단에 오르기 직전 민우는 메인 서버에 미리 제작한 고스트 루프 프로그램을 심었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관제실의 모든 모니터는 정상적인 과거 영상을 반복 재생해. 경비원들이 봐도 우린 그냥 작업 중인 걸로 보일 거야. 민우가 가상현실로 보안팀의 눈을 돌린 사이 준혁은 관제실 안쪽에 숨겨진 블랙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영호 구역의 과거 데이터와 국가망 백도어의 핵심 코드가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준혁이 데이터 추출을 위해 단말기에 접속한 순간 서버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지스 네트워크스의 보안팀장이자 과거 영호 구역에서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교관 출신의 독사였습니다. 허락 없이 여기 들어온 쥐새끼가 누구냐? 차갑게 웃으며 쥐새끼 잡으러 온 고양이라고 해두지. 당신 15년 전보다 늙었군. 독사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준혁의 목등에 새겨진 작은 표식을 알아본 것입니다. 독사가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두르는 찰나 준혁은 민우가 설계한 초소형 전자기 펄스 EMP 장치를 터뜨렸습니다. 서버실 내부에 일시적인 불꽃이 튀며 암전에 빠진 사이 준혁은 데이터 복사를 마친 드라이브를 챙겨 독사의 공격을 가볍게 흘리고 비상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형, 지하주차장에 태수 형 대기 중이야. 3번 엘리베이터 비상 모드로 돌렸어. 빨리 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쫓아오던 보안 요원들을 태수가 거대한 몸집으로 막아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통행금지다, 새끼들아. 태수의 주먹 한 방에 보안 요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와 은신처로 돌아온 새 청년. 민우가 훔쳐온 데이터를 해독하자 화면에는 믿기 힘든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망이 아니야. 대한민국 주요 인물 만 명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녹화하는 거대 감옥의 설계도야. 칠흑 같은 밤, 낡은 밴 한 대가 산업단지 외곽의 폐공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수는 방탄복 위에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양손에는 묵직한 너클을 끼웠습니다. 준혁은 허리에 특수 제작된 단검을 숨기고 민우는 밴 안에서 지하 감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들 지하 3층이야. 가는 길에 CCTV 12대, 센서 8개, 그리고 무장 경비 20명이 깔려있어. 잠금 장치는 지문 인식 3단계. 난 1단계만 겨우 풀 수 있어. 충분해. 나머지는 우리가 몸으로 뚫는다. 낡은 환기구를 통해 지하로 진입한 태수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경비실이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태수의 눈에 무방비 상태의 경비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고작 이런 놈들이 우리 형제들을 가뒀나. 태수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경비원들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우드드 하는 소리와 함께 3명의 경비원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태수는 민우의 지시대로 메인 서버에 휴대용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네가 춤출 시간이다. 민우가 경비 시스템을 교란하자 감옥 전체에 비상등이 깜빡이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미로 같은 복도를 뚫고 지나가는 준혁의 앞에는 중무장한 이지스 네트워크스의 특수 부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거지?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인체 실험을 했던 악마들을. 준혁은 부대원들의 심리를 흔들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부대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찰나 준혁은 어둠을 이용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칼날 대신 손잡이로 경동맥을 강타하고 관절기를 사용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최소한의 소리와 최대의 효율을 목표로 했습니다. 마침내 지하 감옥의 최신부 준혁이 민우가 전송한 해제 코드를 입력하자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퀴퀴한 냄새와 함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7명의 노인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준혁의 것과 똑같은 문양의 낙인이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영호 구역의 진짜 생존자들이자 준혁에 잊혀진 형제들이었습니다. 태수는 노인들의 처참한 모습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둬놨단 말이야. 그가 철창을 맨손으로 뜯어내려 하자 준혁이 태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이제 우리가 구원할 차례야. 구출된 노인들을 부축하여 벤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이지스 네트워크스의 잔당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지만 태수가 앞에서 길을 뚫고 준혁이 뒤에서 어무하며 민우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탈출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벤이 산업단지를 벗어나자마자 민우가 미리 설치해둔 폭약이 폐공장 입구를 정확히 무너뜨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영호 구역의 입구는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구출된 노인들이 벤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며 새 청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맹세가 새겨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이 음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다짐. 지하 감옥에서 구출한 노인들을 안전한 은신처로 옮긴 후 민우는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낡은 펜던트와 수용소에서 훔쳐온 암호화된 마이크로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새 청년은 이지스 네트워크스조차 일개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민우의 모니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졌습니다. 이지스 네트워크스에 자금을 대고 지시를 내리는 곳은 국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과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유령 조직 판테온의 문양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각국의 비밀 수용소를 세우고 인체 실험과 데이터 수집을 자행해왔습니다. 과거의 고아원과 수용소들은 단순한 학대 장소가 아니라 판테온이 전 세계에 심어둘 완벽한 통제 요원 혹은 실험체를 기르는 육성소였습니다. 구출된 노인 중 한 명인 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과거 영호 구역의 기록 보관 담당자였습니다. 자네들의 눈, 그 눈을 보니 알겠군. 자네들은 실패한 실험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수야. 판테온의 한국 지부장은 지금 청와대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네. 그놈의 이름은 아레스야. 그 순간 민우의 보안 시스템에 적색 경보가 울렸습니다. 판테온이 보낸 암살팀이 이미 은신처의 위치를 파악하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유리창이 깨지며 연막탄이 투척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연막 속에서 열화상 고글을 쓴 태수가 괴물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특수 제작된 카본 합금 방패로 총탄을 막아내며 적들의 대열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건드린 놈들 한 놈도 살아서 못 나간다. 준혁은 좁은 복도를 이용해 적들을 유인한 뒤 미리 설치해둔 고압 전류 트랩을 작동시켰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며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습니다. 민우는 현장에 침투한 적들의 통신망을 해킹해 역으로 가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게 만드는 혼란을 야기하며 현장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쓰러진 암살팀 리더의 헬멧 통신 장치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훌륭하군. 소망의 집의 잔당들. 하지만 너희가 본 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내일 정오 국가 통합 데이터망이 가동되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거대한 실험실이 될 것이다. 막을 수 있다면 와보도록. 새 청년은 이제 흥신소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판테온이라는 전 지구적 악과 맞서 싸우는 유일한 대항군이 되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실험체로 만들었지만 덕분에 우린 놈들을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 무기를 정비하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RS에 위치 땄어. 서울시 남북판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야. 이제 새 청년은 RS를 잡고 판테온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적의 본진인 서울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타워의 거대한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며 검은색 개조 SUV가 로비 한복판으로 돌진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태수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 경비원이 쏟아져 나왔지만 태수는 거대한 카본 방패를 앞세워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권총탄이 방패에 박히는 물꽃 속에서 태수의 너클이 경비원들의 턱과 가슴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아레스에게 전해라. 소망의 집 아이들이 왔다. 준혁은 차 지붕 위에서 소음기가 달린 전술 라이플로
태수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저격수들을 하나둘 무력화했습니다. 그의 사격은 자비가 없었고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차단되자 세 사람은 비상 계단과 외벽 청소용 리프트를 이용해 순식간에 중간층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50층 보안 구역에는 판테온이 자랑하는 특수 강화 인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복도에서 준혁은 연막탄을 터뜨리고 그림자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특수 강화 요원들의 관절 사이 방탄복의 틈새를 단검으로 정확히 찔러 넣으며 순식간에 5명을 무력화했습니다. 형들 5초 뒤에 50층 전체 전력 차단해. 내 신호에 맞춰. 민우가 해킹 장치를 가동하자 보안 셔터가 오작동하며 적들을 고립시켰고 암전 속에서 태수의 주먹이 적들의 헬멧을 박살냈습니다. RS는 빌딩의 중력 제어 장치를 조작해 세 사람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복도가 거꾸로 뒤집히고 벽이 바닥이 되는 혼란 속에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거꾸로 솟구치는 자네들 사이로 태수는 벽을 타고 달렸습니다. 자신보다 2배는 큰 방어용 안드로이드를 붙잡아 통유리창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10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기계 덩어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 새끼들이 중력을 가지고 놀아? 내가 판을 다시 짤게. 민우는 태블릿 PC를 미친 듯이 두드려 중력 제어권을 빼앗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적들만 천장에 매달리게 만든 뒤 준혁과 태수가 그들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꼭대기 층.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거실 중앙에 은발의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RS였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실패한 실험체들이 이 정도의 파워를 낼 줄이야. 판테온이 너희를 과소평가했어. 우린 실험체가 아니다. 내가 죽인 우리 형제들의 분노 그 자체다. RS는 비웃으며 등 뒤에서 거대한 전술용 도검을 뽑아들었습니다. 태수가 포효하며 달려나갔고 준혁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민우는 펜트하우스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 판테온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파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들 이제 시간 다 됐어. 빌딩 전체가 30초 뒤에 자폭 시퀀스로 들어간다. 민우가 심어둔 데이터 파괴 바이러스가 판테온의 서버를 태워버림과 동시에 건물의 구조물을 지탱하던 전자 잠금 장치들이 일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 글로벌 타워가 거대한 비명을 지르며 밑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RS는 무너지는 바닥을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세운 제국이. 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진실은 남는 법이지. 넌 네가 만든 무덤에 갇히게 될 거다. 태수가 RS의 무기를 걷어차버리고 새 청년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123층의 천장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준혁의 구령에 맞춰 세 사람은 산산조각 나는 유리 파편을 뚫고 서울의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500m 상공, 중력이 그들을 거세게 잡아당기는 찰나 세 사람의 등에 달린 전술용 윙수트 윙스가 날개처럼 펼쳐졌습니다. 빌딩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수직으로 침몰하고 있었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뒤로 한 채 3마리의 검은 새가 서울의 화려한 야경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민우의 고글 화면에는 판테온의 전 세계 지부가 마비되었다는 신호가 연이어 떴습니다. 태수는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승리의 포효를 내질렀고 준혁은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네온사인 사이로 미끄러지듯 하강한 그들은 어느 어두운 골목길에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윙수트를 벗어 던지고 다시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세 사람. 형 이제 우리 뭐해? 민우가 묻자 준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간판 갈아야지. 흥신소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은 이름으로. 고아원 동기에서 시작해 세상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거대한 힘이 된 세 사람. 그들의 뒷모습은 이제 멸시받던 고아가 아닌 이 도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주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지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눈부신 양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